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유독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고 얼어붙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비호감인 첫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새롭게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예. 초기 기억을 점검해 보셔라. 초기 기억이요. 네. 살면서 가장 오래된 기억, 생애 첫 기억이라고 파악되는 걸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예, 떠올렸습니다. 그거는 몇 살쯤의 기억이세요? 한 3살에서 4살? 초기 기억에 대해서 여쭤보면 보통은 한 4살에서 7살 사이의 기억이라고 이제 보고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3, 4살이라고 하면 통상이죠. 이게 초기 기억과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첫 기억이 유치원에서의 기억이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뭐 학예회처럼 이렇게 공연 준비해서 하는 거, 무대에서 공연을 같이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떤 대사를 했지? 당황해가지고 어버 하다가 환호해주러 오시는 그 부모님들 얼굴 봤더니 다 뜨악뜨악해 있어. 더 그냥 하얘지면서 어쩔 줄 모르고 난감해하는 그 상황으로 딱 끝났어요. 첫 기억이. 예, 그게 첫 기억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럼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낯선 사람하고의 대인관계에서 뭐 오해를 사거나 그런 경우들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좀 더 얘기를 이 사람하고 해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느냐?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날 이상하게 보더라.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나한테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스며들어 있다. 이 첫 기억과 초기 기억에. 그래서 영향을 준다. 라는 거죠. 그럼 내가 초기 기억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낯선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는 게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내 부모 때문에 그래, 과거의 어떤 나의 실수 때문에 그래 라고 연결짓기 쉽고,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 원인을 알아야 제가 변화하는 거니까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적인 인과론으로 사실은 마음이 작동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어떤 상황과 그 경험과 그래서 기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특정한 몇몇 가지를 기억한다라는 건 그게 나의 성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현재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억들을 우리는 좀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그 어떤 경험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될 수가 없는 것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거는 나의 지금 심적인 상태,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파악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초기 기억은 이러니까 다른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기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대인관계 패턴이나 성격도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나의 성격은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초기 기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도?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그런 말도 있고, 성격이라는 게 뭐 타고난 건데 그거 어떻게 바꾸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작업을 통해서 성격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특히 이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에 아로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전히 바뀌거나 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스며 있느냐라는 걸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기 기억에는 나의 주요한 욕구, 동기,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여기에 다 스며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나오겠지? 일종의 대인관계 도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일종의 템플릿처럼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초기 기억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걸 좀 내가 자각을 하게 되면 덜 휘둘린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쨌든 하게 되는데 내가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랑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초기 기억을 통해서 내가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미지 재구성, 심상 재각본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담자분에게 동극의 첫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그 첫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생생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난감한 상황에서 첫 기억은 거기서 끝났지만 상황이 어떻게 됐으면 싶으세요?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진정시켜 주면서 알려주거나 저희 엄마가 무대에 바로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현재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현재로 가져왔을 때는 지금 내담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당황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해주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내 자신이 괜찮아, 큰 실수한 거 아니야, 조금씩 해나가면 돼 라고 마음에서 올라올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죠. 그런 캐릭터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머니 형태를 띌 수도 있겠고요. 어떤 영화나 유튜브 같은 데서의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난 그 사람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 이런 표정으로 나를 대해 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을 해놓고 마음을 조금 변화시켜보는, 용기를 내보는 이런 식인 거죠. 내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초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구독자님들이 초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살이다 제가 그러면 이제 좀 조용한 이런 공간과 시간을 좀 선택하셔가지고 호흡법 같은 걸 좀 해서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한 다음에 한 살씩 뒤로 가보는 거예요. 19살 때 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몇 가지 한번 쑥 한번 훑어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떠오른 대로 이렇게 너무 거기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한 살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최초의 연령대의 최초의 기억이 바로 첫 기억, 초기 기억이 되겠죠. 최대한 좀 생생하게 그거를 좀 떠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시각적인 거, 뭐 청각적인 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촉각적인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자기 감정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꼭 했으면 싶은 거는 연상도 작성해 보셔라는 겁니다. 그 첫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 이미지 자체하고 떠나서 뭔가 또 동시에 떠오르더라는 거죠. 현재 삶에서의 어떠한 기억이 연상될 수도 있겠네요. 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기억들을 통해서 초기 기억까지 떠올렸을 때 내가 실제로 나의 지금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관점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기 기억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정확히 첫 번째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즈음에 몇 개 기억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몇 개가 나름대로의 어떤 공통된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A 말고 B나 C를 만약에 첫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지금 생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거. 아니면 가장 첫 기억으로 삼고 싶은 그런 기억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경험해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실제 겪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끌어올려서 그것을 좀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나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 초기 기억에서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 엄마를 마치 분신처럼 마음속에 그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렇죠. 좀 더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대화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쉽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일종의 내면의 역할 연기처럼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적인 어떤 대화를 펼치게 하는 건데 자기가 익숙한 어떤 이미 그 기억 속에 존재하는 나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한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보완 캐릭터, 도와주는 캐릭터의 멘트, 대사들은 왼손으로 기록해 보시느라고 권하고 싶어요. 왼손이요? 왼손. 잘 못 쓰는데.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오른손잡이이신 경우에 왼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연히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쓰려고 하면은 막 개발 써질 거고 천천히 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 왼손이라고 하는 개발한 손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익숙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써야 되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속하게 탁 나오는 것들은 익숙해져 있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면 낯설음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억을 이용해서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구독자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 기억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말을 능숙하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잘하려고 하지 마셔라.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반응, 답변이라는 건 없다. 단 하나의 가장 좋은이라는 거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연속선상에서는 완벽주의적 태도가 들어있는 거죠. 정답은 없다. 네, 정답은 없다. 한 30%만 솔직해져 보고 30%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얘기해 보셔라. 너무 그거를 기준들을 높게 잡기 때문에 상대방 반응이 딱 좋아야지만 내가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더 나아갈 수 없는 건데 그냥 30% 정도만 이게 잘하거나 30% 정도만 그냥 괜찮다고 여기에 그냥 얘기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서툴다 싶으면 그냥 본인이 서툴더라도 솔직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 물론 이것도 상대에 따라 그걸 못 받아준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데 나 조금 서툰데 그래도 좀 내 마음은 이랬다 라고 어떤 진심의 조각을 이렇게 비추다면 많은 경우에 그걸 받아들여 주세요. 최대한 뭔가 매끄럽고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이끌 게 뭘까라는 걸 계속 살피다 보니까 결국 자기 내면의 어떤 목소리,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막 떨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네.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지 정답일까 막 이런 걸 골똘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나 마음에 들어서 좀 떨릴 수 있다.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참고로 내가 참 부족하고 못나지만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밑장을 까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 좀 서툽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좀 해봅니다. 그 울림이 있죠. 또 울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대화법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가 만약에 요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서 녹음을 좀 해본 다음에 그걸 이제 들어보는 거 한번 권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녹음을 해서 제가 말한 걸 듣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기로라도 괜찮아요. 거기 들어있는 톤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조금 너무 절실하게, 어떤 때는 너무 약간 가라앉게, 어떤 때는 약간 자신만만하게 라는 거를 부여해가지고 똑같은 멘트를 해보고 그걸 들어보는 거죠. 내가 이거 녹음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다 스스로,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단편 소설을 하나 작성해 보시라고 해보고 싶어요. 단편 소설이요? 네네. 아까 대인관계에서 되게 서툴고 낯설고 오해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험들이 이미 많이 쌓였기 때문에도 이것이 자리 잡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캐릭터를 가정을 해서 그 캐릭터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단편 소설을 해보는 거예요. 그 캐릭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이거 어디다 출판할 거 아니거든요. 누구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문학성이 있을 필요도 없고 꼭 무슨 재미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한 편 잠깐 써보는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 내 무의식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요런 상황이 펼쳐지고 요런 어려움이 있지만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렇게 좀 적응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는 식으로 귀기열이 되는
단편 소설을 하나.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계속 다듬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버전으로의 결론도 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네. 시시때때를 보는 거예요. 새벽 감성으로도 봐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드에서. 넷 모드에서 그렇게 해서 봐보면 야 이거는 이럴 때 써먹으면 좋을 건데 근데 내가 저번에 이런 때 써가지고 좀 문제했던 것 같아. 이건 요런 때 써먹어야겠어. 등등등 그렇게 상황에 따른 활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캐릭터의 대사 같은 거. 그렇죠. 예. 상황에 맞게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더 가능해질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도 지금 당장 뭔가 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정영수 선생님을 모시고 낯선 사람 앞에서 네. 대화를 잘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때 네. 그 원인이 왜 나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